그럼 3번 문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G60이라는 환이 주어져 있고, 이 환에 대한 잉여환을 고려해서 모든 체의 직접곱, 그러니까 이놈의 잉여환들이 체가 되는 상태들을 고려해서 걔네들을 다 곱해버린 다음에 표수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 단답으로 나오기 너무 좋은 상태였는데 17학년도의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했던 상황이었던 게 군눈에 있는 문제와 아이디어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미리 연습을 17학년도에는 보통 공부를 하고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얘를 풀어야 될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풀이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게 고려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너무 어렵지 않게 판단해서 이 단답형으로만 의미를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상태를 가져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사실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됐다고 했을 때 보통 현대에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채론 갈라 문제는 항상 서술형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는 상황이었고 군론과 한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가 되던 상황이다 보니까 한론 문제에 대한 걸 단답으로 나왔을 때 적당히 그냥 계산하는 방법만 알고 넘어가는 상황이 왔다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풀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잘 부여하면서 가고 싶은데 여기다 의미를 잘 부여했을 때 18학년도에 가서 그 의미가 큰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빛을 발할 수 있는지 판단까지 하면 더 좋겠죠. 일단 G60이라고 하는 환 구조는 가완한 구조인 건 맞지만 정역 구조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뭐 PID가 된다거나 UFD가 된다거나 ED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는 없죠. 정역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가장 중요하냐면 아이디얼에 대한 정보를 꺼내야 잉여환에 대한 정보를 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PID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PID 구조에서 항상 모든 아이디어를 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단답에서 푸는 방법을 일단 먼저 소개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잉여환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고려해서 60을 나누는 소수들을 고려한 다음에 얘가 소인수를 분해해보면 12 곱하기 5 형태고 그 다음에 2의 제곱과 3과 5의 곱 형태 테니까 이 소수가 될 수 있는 건 2, 3, 5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당시에 만약에 풀이 상황으로 고려를 해보자면 어차피 G60을 PG60으로 자르면 얘가 GP랑 동형이 되겠지 뭐. 그래서 결국 체구조가 일어날 테니까 이 P가 될 수 있는 2, 3, 5만 박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잉여환들을 곱한 거는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얘는 동형 얘기를 G2 크로스 G3 곱하기 G5다.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그래서 답 자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얘네들에 대한 LCM을 계산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답이 얼마야 이렇게 나오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30이라는 답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문제를 풀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왜 막무가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서술형에서 이렇게 푸는 거에 한계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G60이라는 군 구조를 만약에 얘기한다고 치면 군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시파이가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류가 잘 되어 있고 그 군 구조에 대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얘는 환 구조이고 이러한 환 구조는 우리가 클래시파이를 하지 않고 구조들을 많이 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강한 군인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부분안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걸 알아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얘네 말고 딴 애들이 있으면 어떡할래? 라고 말 한마디만 던지면 이런 풀이는 아작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 구조에서 뭐 적당히 이렇게 푸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환 구조에서는 어차피 이거밖에 없잖아 식의 논리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을 18년도까지 고려하면 얘를 서술형으로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것이 맞는 것인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좋은 풀이냐라고 하면 좋은 풀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제대로 풀어야 되냐?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제대로 푼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프렐라이에서 어떠한 논리들을 가져가냐면 이런 예제 문제들이 있죠. 프렐라이 연습 문제를 보시면 B라는 환준동 형사상을 고려해 볼 거예요. 근데 환 구조가 R에서 R'으로 가는 환 구조라고 해보죠. 예, 환준동형이에요. 환준동형.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디얼 R상의 아이디얼을 고려하면 Bi는 R'의 아이디얼이 될 수 있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이게 보통 다들 풀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문제풀이 시간까지 보통 갔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려를 해보면 사실 안 된다가 답이죠. 왜냐면 대표적인 예제를 발레를 생각해보면 B를 항등으로 놓고 R을 G 그 다음에 R'을 Q로 놓고 해내면 여기 있는 NG들은 Q의 아이디얼이 될 수 없죠. 왜냐면 n분의 1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디얼 형태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R'의 아이디얼이 되냐 이건 안 된다 라는 건 보통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기본 이론반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되려면 성립하려면 B가 전사라는 조건이 있거나 혹은 BI가 BR에 대한 아이디얼이 된다라는 아이디어 하나가 보통 있고 두 번째로는 R'의 아이디얼 J를 고려했을 때 J에 대한 B 인버스는 R의 아이디얼이 된다. 이건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어떤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집합구조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데 내가 R'상에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찾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어차피 이 두 조건이 있기 때문에 B 아이들을 모을 건데 I는 R의 아이디얼이 되고 전사란 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전사란 조건을 여기다가 그냥 첨부를 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이 조건만으로 될까를 따져보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커널 B가 I에 포함되는 경우까지 이렇게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커널 B가 I에 첨부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건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줄 수가 있냐면 R'에 대한 정보를 R상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역할을 언제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 힘든 구조에 대한 아이디얼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쉬운 정역상에서 찾는 거죠. 그러면 정역에 대한 정보니까 아이디얼에 대한 정보니까 어디서 고려하면 좋냐면 PID라는 구조에서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G60에 있는 모든 아이디얼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은데 이 구조는 가완한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모든 노가다를 떼서 적당히 찾아볼 수야 있겠지만 내가 적당히 다 분류를 할 게 아니라면 이런 식의 논리로는 풀 수가 없는 거고 잘 알고 있는 구조 상황에서 문제를 처리해 놓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디어를 다른 문제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올 거고 그런 상황은 18년도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고려해 놓는 게 합당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논리를 이용을 해서 얘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잠깐만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서 R과 R'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겠냐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는 G60이니까 G60을 R'으로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전사 환준동형 사상을 만족시키면서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의 모든 정보를 줄 수 있는 R에 대한 세팅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전사를 시킬 수 있는 라고 생각하면, 결국 G60이라는 거를 어떤 집합을 동치로 잘라서 만들었냐만 생각해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수라는 집합을 가지고 G60에다가 전사 준동형 사항을 세팅한 다음에 그 사항을 가지고 이 집합을 들고 와서 G60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찾는 작업을 미리 연습해 보자 이거죠. 이 문제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B라고 하는 사상을 정수환에서 G60으로 쏘는 가장 대표적인 환준동형 사상, 전사 환준동형 사상을 고려할 건데, 마구잡이로 쏘는 게 아니라 유명한 게 하나 있잖아요. X라는 정수가 있다고 하면 이 X를 이 60짜리 동치류로 보내는 상황을 고려해보죠. 사실 얘를 만드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동치류를 잘라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이 너무 자연스러운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전사 준동형 사상이 보장돼요. 그 다음에 집합을 고려해보죠. 집합을. 그럼 X라는 집합을 고려할 건데, 어떠한 집합이냐면 아이디어들을 free 태워 보내서 다 묶어 놓을 거예요. 근데 이 I는 지상에서의 아이디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커널 B를 포함해야 되는 조건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왜 넣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모든 아이디어를 찾고 싶은 건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커널 B가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커널 B라고 하는 녀석은 태워 보냈을 때 60으로 잘라서 0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수상의 X들을 모은 건데, 마디 60에 대해서 0과 합동이 되는 그런 애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아까 본대로 이 60은 2의 제곱과 3과 5의 곱 형태로 표현되니까 중국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에 대한 표준 조건은 2의 제곱과 3과 5에 대해서 모두 다 0이 나오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널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고려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I가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지금 60의 배수, 60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I 형태들은 얘네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 2지 혹은 2제곱지, 그 다음에 3지. 자, 이렇게 60의 약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들은 모두 다 이 아이디얼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조건을 조금만 더 주면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냐면, 극대 아이디얼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 상황에서 주어져 있는 건 뭐냐면, 잉여환을 만들었을 때, 이 아이디얼로 잘라서 잉여환을 만들었을 때 체가 돼야 된다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아이디얼은 그냥 아이디얼이 아니라 극대 아이디얼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어차피 극대 아이디얼에 대한 조건만 줘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사 조건이 있을 때 PR이 R'에 대한 아이디얼이 될 텐데, 여기에 극대라는 조건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냐면, 얘도 극대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가볍게 생각을 해볼게요. 얘도 사실 프릴라이 연습 문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극대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R의 아이디어 중에 I를 포함하는데 I가 아닌 J가
무조건 전체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포함 관계는 bj 그다음에 이게 r 프라임 이 정도가 될 테니까 결국 이러한 j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bj가 존재한다는 것은 1번, 2번 조건에 의해서 필충 조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없다는 것도 이런 애들이 없다는 거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i가 극대라는 거는 bi가 극대라는 사실을 주는 거예요. 물론 요 상황을 지금 잘 고려해 놓을 수 있냐 없냐는 거는 어쩌면 능력 밖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프렐라의 연습 문제 풀이를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게 뭐냐면, 프렐라의 연습 문제를 잘 조합해 보면 생각보다 재밌는 얘기가 좋은 문제들을 알아갈 수 있는데, 학부과정상에서는 그걸 알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책임에 불구하고 진짜 의미는 사실 수강생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뭘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프렐라의 연습 문제 상황을 잘 조합을 해보면 재밌는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들고 와본 건데, 어쨌든 이 상황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붙여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상황을 가게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대가 된다는 거가 핵심이고, 이 상황이 2018년도에 핵심 상황으로 나왔는데, 풀이하신 것들을 보면 되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풀이들을 하는 상황들이 많은 거니까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극대 상황까지 고려를 하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약수들을 들고 와서 DG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모든 애들이 다 극대 형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애들만 남냐면 이 2G, 3G, 그 다음에 5G 요거밖에 없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이 S라는 집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 B2G, 그 다음에 B3G, 그 다음에 B5G 이렇게 표현되는 상태가 올 거고, 그러면 얘는 2G6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G60, 5G60 집합으로 표현되는 상태가 올 테니까 이거 커널이 이거라는 거고, 이 집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고 싶었던 아이디어이 이거밖에 없다 라는 걸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풀어야 되냐라는 거는 물론 서술형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밖에 없다 식의, 아까 말한 대로 이거밖에 없다 식의 논리를 펼쳤을 때, 만약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실수로 어떤 상황이 들어갔다고 해봐요. 몇 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풀이 과정이 없는 상황이 나와버렸죠. 나는 그냥 이따 우겨버렸는데 심지어 답도 틀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때는 부분 점수를 가져갈 수 있냐? 이거는 문제가 있죠. 왜냐면 과정이 있는 풀이 문제 상황이고, 그런데 내가 과정도 없는 데다가 답까지 틀려버린 상황이 오면 점수를 받을 건덕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이거밖에 없어요 식의 문제를 풀어놓고 난 맞췄다라고 판단 미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좋은 의미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고, 좋은 의미를 가져가시게 되면 18년도에 큰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요 테크닉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